자, 윤석열 처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야, 대단히 대단하신 분들이더라고. 야, 첫 번째. 윤석열 처가 회사가 땅값 뻥튀기 했다는 것이 사실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개발 부담금을 안 내려고 비용 처리한 거지. 여러분들 회사 운영해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비용 처리 겁나 합니다. 비용 처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이익금이 없어서 그 이익금을 개발 부담금으로 낼 수 없다. 근데 거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뻥튀기를 해갖고 결국에는 양평군이 개발 부담금 0원으로 만드는데 그거를 다 봐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쭉 보고 있으면은 이게 여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당이 안 되는 것까지 포함해요. 여기 밑에 있죠. 네. 양평은 공흥리 3XX 여기 해당도 안 되는 데까지 다 포함시켜. 요걸 땅을 사들이는 데 있어서 들어간 비용이라고. 이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거든. 그쵸. 세금 안 내려고 이거 수사 대상이야 이게. 처음부터 드러났으면은. 개발 부담금 0원 당시 업체 제출 매입 가격 다 가짜겠죠. 그리고 자기가 땅 먼저 사놓고 그 땅을 개발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보상 비용으로 엄청 나갔다고 지금 이런 짓거리 했던 거거든. 그 다음에 아무튼 그렇고요. 양평군이 아파트를 짓거나 공원으로 기부한 17필지 매입가가 57억 2,035만 원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비용을 엄청 부풀려 갖고 결국에는 양평군 돈을 안 냈어. 그럼 양평군이 그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봤으면 찾아냈어요. 근데 됐고 그냥 다 봐준 거예요. 이건 특혜 이런 걸 떠나서 범죄 행위인데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땅값 부풀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게 원래 이제 LH가 개발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을 미리 선점을 해서 땅을 사놨고, 그 정보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LH 개발을 못하게 했죠. 못하겠다는 표현보다는 LH 개발을 지지부진한 것을 자기들이 하겠다 해가지고 신고를 했고 그 시간도 뒤늦게 뒤로 미루면서 개발을 한 것인데 자기 땅을 자기가 개발 보상금을 준다고 하면서 그 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렸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낸 것인데 일단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번에 3억 1천만 원이 이제 이것이 좀 과다 계상돼 가지고 원래는 17억 내야 될 게 0원이었고 다시 이걸 1억 얼마를 세금을 부과하게 된 그 과정에서 양평 그 공무원이 담당자가 4개 잘못된 점이 있었는데 1개만 좀 발표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 계산이 잘못된 부분 4가지를 찾아냈는데 이거 중에서 이중공제 1가지만 발표했고 그때 당시에 말한 게 짧은 브리핑 시간에 복잡한 내용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었다고 표현하는데 아니 무슨 짧은 브리핑 시간이라는 기준이 왜 있는 것인지 공무원 강령에 이런 거 브리핑할 때 몇 분 내로 해야 된다라는 강령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런 것을 실드 쳐주려고 노력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좀 들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좀 엄벌 100개 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윤석열은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는데 대체 어떤 힘으로 장모나 이따가 이제 김건희 얘기가 또 하겠지만 그 힘으로 이런 특혜가 가능했냐. 그러니까 특혜라는 표현보다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작은 거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따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에 상부에 보고를 하고 자기 인사고과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행동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몰랐다? 그냥 실수였다. 담당자 실수였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상당 부분 이거는 밝혀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땅값 부풀린 것도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예 대상지가 아닌 땅값을 그냥 넣어놔. 이런 부풀리기를 군청이 몰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군청이 알았거나 아니면 적극 협조했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정동균 그 양평 군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특혜행정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서 공기수경을 바로 잡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를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내부적으로 군에서도 감사실 동원해서라도 빨리빨리
확인을 하고 그 전 군수가 지금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전 군수는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로 가 있잖아요. 전 군수 시절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래도 지금 군청 내부에서는 감사실 동원해서 빨리빨리 자료를 모아서 발견되면 수사시간 넘겨서 적극적으로 좀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게 제대로 밝혀지지. 그렇지 않고 그냥 수사기관의 결과만 지켜보겠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오해 사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인터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특혜 행정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이라고 양평 군수가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게 공무원들한테 가이드라인 주는 거야. 특혜 행정 없었던 거야, 얘들아. 요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금 저 웃긴 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개발 부담금에 대한 게 17억에서 0억 갔다가 1억 7천에 대한 부분만 지금 브리핑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 그 양평군의 공흥지구 개발을 시작할 때 땅을 어떻게 매입을 했는지 드러나는 부분에 서류상 불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최은순 씨가 농업인으로 본인 스스로 직업을 허위 작성을 했고, 그리고 농지를 전답하고 다 매입을 한 게 서류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봐. 요거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이미 그 특혜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완비돼 있는 상태야. 농사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이제 농지법 위반해갖고 투기의 가장 대표적인 요소잖아요. 그거를 아니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사지는 않았을 거고 그 땅을 사는 데는 여기에 지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사위 빼기 동원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마침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이야기 계속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냐면 여기서 벌어들인 이익금이 수백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사람들 보는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수백억이야.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할 때 장모나 부인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소위 패밀리 비즈니스 가족회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 지어서 수백억을 남겼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대선 후보 못 나옵니다. 못 나오죠. 못 나올 구속되겠죠. 정도가 아니라 완전 돌팔매를 맞아서 뭐 저작으로 가졌겠죠. 구속되겠죠. 구속되고 뭐. 그래 지금 보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황 대응 TF가 공개한 거 이번 자료를 보니까 공흥지구 관련한 사건이 있어서 판결문까지 있었더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김건희가 직접 투자를 권유해요. 그러니까 이게 최은순의 회사라고 그랬잖아. ESIND. 은순 IND. 근데 그 IND에 김건희가 사실 이사로 돼 있었던 거죠. 네. 이 판결문 보시면은 피고의 딸 이게 이제 김건희예요. 2009년 5월경 원고 청산인 F의 아들인 G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제 이 사건의 핵심 얼개는 뭐냐면 동업자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그 동업자들이 묘하게도 정대택 씨처럼 묘하게도 그 동업자들이 또 수사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 사람이 투자를 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이 김건희가 투자를 권유했다는 거지. 놀랍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과연 김건희의 정체는 무엇인가? 아니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접대를 받았다는 이제 본인이 나는 그 시간이 없어서 줄이를 못했다. 뭐 봤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봤다는 사람이 나왔고, 근데 그 전에 벌써 저런 개발회사의 가족 비즈니스처럼 이렇게 임원으로 등재돼가지고 투자 유치를 하고 다니고, 도대체 그 다음에 코바나 컨텐츠 같으면 전시하고 다니고, 이 사람은 도대체 정체성이 무엇인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자, 여러 명 봅니다. 김미호신 따로 있고요. 저 김건희 따로 있고요. 줄리 따로 있고, 자, 주얼리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찌되었든 그때 당시에 LH가 이쪽에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정보가 돌았고, 그 땅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김건희 일가가 땅을 선점을 했고, 또 이제 본인들이 다 구매하기 힘드니까 다른 사람한테 김건희 씨가 뭐 술을 따랐는지 차를 따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투자를 권유를 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LH가 투자하는 것보다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땅 차익 얻는 것보다 우리가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아파트 개발을 이제 시도를 하면서 나머지들을 다 내팽개 친 것이죠. 아예 그냥 그러면서 자기가 이익을 독점하는 과정이었던 것이고, 그럼 윤석열은 이 내용에 대해서 난 장모 사업이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사회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본인은 연관되어 있지 않아도 자기 와이프 연관되어 있으면 뭐 부부 공동 재산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이 그 국민의힘 경선을 할 때
패밀리 비즈니스란 말을 사람들이 그렇죠. 굉장히 의아해했거든요. 패밀리 비즈니스. 근데 그게 아마 일상적으로 처가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 다 알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법적인 문제가 걸릴 때마다 다 장모한테 어드바이스를 하는 사람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저기 등기부 등본을 이게 보면은 진짜 그거 맞더만 이게. 그러니까 최은순, 김건희, 그리고 김건희 오빠 김진우, 언니 김지영, 동생 김진환, 이게 다 이게 다 패밀리 비즈니스로 다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내이사가 있고 대표이사는 최은순이고 이런 회사 찾기 힘들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도 들어오고 그 소위 말하면 CEO감도 들어오고 뭐 이런 건데 여기는 진짜 완전 패밀리 비즈니스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처가가 자기의 그 가운을 걸고 한 사업이야. 근데 여기에 지금 윤석열이 검사인데 전혀 도움을 안 줬다고 하는 거짓말도 센 거짓말 이런 거짓말은 없는 거지. 이게 윤석열이 디테일이 있는 게 워딩이 별것 아닌 거 같아도 다 진실인 거죠. 패밀리 비즈니스 52시간, 디테일이 120시간, 다 이게 진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디테일이 있다고 디테일이 해주시는구나. 근데 저는 이게 엄청난 부동산 특혜 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윤석열 그 사위 윤석열 검사의 특별한 그 특혜 이런 게 분명히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백이 작동했을 거라고는 하지만 그게 이게 서류상으로는 절대 또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서류를 뺀다, 백이라는 그 서류상 나타나지 않는 증거를 뺀다고 해도 이 개발 부분만 자체적인 내용만 봐도 지금 비리 투성인 거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수사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비리가 아니라면 진짜 이 정도 되면 장모건 아내건 아니면 윤석열 부인이건 누구라도 하나 나서가지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조용히 라고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벽에다가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가서 확인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 얘기가 없어. 이거 김건희면 뭐 김건희가 다른 사람이든지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 없는 거 너무 답답해요 정말로. 대한민국 대단해요. 아까 그 마지막 도표 한번 봅시다. 이 양평군수 김성교. 아 김성교. 지금 그 여러분들 김성교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지금 이거 윤석열 캠프에 있는 사람이고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윤석열. 이 시기가 겹쳐요. 그 김성교가 10년 해먹은 거네. 10년 해먹었다 하면 저거는 보궐선거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없지. 2년 해먹고 그렇죠. 또 4번 더 해먹고 그 사이에 윤석열이 있었고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참 뻔뻔한 인간이야. 윤석열 자체가. 김건희가 뭐라고, 최은순이 뭐라고, 어떤 데는 국민대 같은 데서는 그냥 다 봐주고 양평 같은 데는 다 봐주고 결국은 윤석열 보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윤석열은 김성교한테 뭐 안 줬겠어요? 김성교는 선거법 위반 등 걸려있던 게 부지기수였던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모른다. 뭐 정권의 뭐 공작이다. 이런 소리 하고 자빠졌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해먹는다 이제 나중에. 한번 봐봐. 자, 알겠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줄리라는 사람을 봤다. 열린 공감 TV에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 하던 언론들이 윤석열 캠프에서 이제 그건 사실이 아니다. 가짜뉴스다니까 그걸 일제히 보도하는 건 뭐야 도대체? 이 확전을 시킨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힘이에요. 그게 법률 이제- 지원단 유흥업소 주점에 근무한 적이 없다. 허위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된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거예요. 열린공감TV에서는 유흥주점에 근무했다라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럼 코끼리만 생각나는. 그래서 모질이들이 받아도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데 언론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을 감싸주고 싶은데 열린 공감 TV가 뭘 방송했는지 알아. 아는데 보도를 하고 싶진 않아. 근데 윤석열 실드를 납치고 막 했던 게 사람들 머릿속에 본 사람이 있다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근데 진짜 이게 아이러니한 게 열린공감 TV에서는 줄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건희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로 이제 방송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반론은 단연코 유흥주점 근무를 안 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유흥주점 근무 보통 이제 뭐 김건희 씨는 아닙니다만 나가요라고 치면 나가요가 무슨 거기서 계약서를 쓰고 뭐 사대보험에 가입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유흥주점이라는 회사에 근무
뭔가 이렇게 공적인 기록을 남기고 이런 것처럼 반론하면서 마치 이 접대가 허위 사실인 것처럼 이 몰아가는 이런 어떤 스킬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게 막 확전이 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초적인 거에 자꾸 꽂히면 이재명 후보가 가려요. 그 우월함이. 그렇긴 하지만 이런 건 언론의 태도 때문에 좀 더 빡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뭐랄까 뭐 그럴 수 있지. 나는 그 지점 솔직히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이 비판의 핵심은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본인은 준리할 시간도 없다라고 했던 거짓말에 대한 반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 사생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여성이든 남성이든 공적 지위에 가는 사람들의 그 사생활을 어디까지 검증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이 줄리인지 주얼리인지 김건희 씨인지 김명신 씨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어떤 직종에 근무를 했거나 뭐 그거와 관계되는 유사한 일을 했거나 전 크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불법적인 일을 하다 보니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 하면 이것까지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지금 비난을 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누군가 윤색을 하고 있는데요. 주얼리고 뭐 줄리고 해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어. 저는 절대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예.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유흥업소를 나갔네 만에는 핵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 지금 봤다는 사람도 그런 거잖아요. 뭐 기업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부단히 친하려고 노력했던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프리랜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분위기상 그럴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런 경우는 제가 막 열린공감TV 보도의 특성도 직업 여성으로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런 자리에 출세의 도구로서 이렇게 그 술자리 같은데 이렇게 합석을 하거나 이런 정도로 일단 보이는데 뭐 김건희가 이제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죠. 얼굴도 뜯어 고치고 옛날에 그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각진 남성형 얼굴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예쁘장하게 바꾸면서 성도 바꾸고 그 과정에 불법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 완전히 다시 태어나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벼락 출세를 하는 바람에 더 자기 욕심이 커진 상태라고 저는 일단 보거든요. 어찌됐건 그 사이에 주가 조작이라든지 지금 양평의 공동 개발이라든지 또는 뭐 박사학위 논문 허위 이런 경력. 것들이 예. 허위 경력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사람이다. 여기서 뭐 우리는 뭐 여기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영부인 시키면 되겠습니까?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과정의 검증을 얘기하는 거고 오늘 뭐 이수정 그 공동선대위원장은 또 정신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모를 뽑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공모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왕조시대 살고 있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뭐 줄리든 줄라이든 뭐 이런 걸 떠나서 참 그 저렇게도 행복하겠어. 하나같이 이상해. 많이 이상해요.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 참 고맙다. 자, 일단 여기까지.